Fish. 우크라이나는 중동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방금 했습니다. 미사일을 판매하지 않았고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4년간의 전쟁에서 탄생한 기술을 걸프 지역에 가져왔습니다. 이 기술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를 무력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소에서 탄생한 기술 거대 기업이 이제 걸프 지역에 기지를 세우고 이란의 무기를 이란에 대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란의 드론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2026년 3월에는 덜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 담수화 인프라, 민간 지역을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타격함으로써 그들은 지역 국가들의 인내심을 소진시켰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공중 방어 시스템과 중요한 인프라 방어 경험을 원했고 이란 드론 테러의 악몽이 된 그것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걸프 국가들과 힘을 합쳐 이 테러를 단번에 제거했습니다. 2026년 3월 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깜짝 걸프 순방이 조용히 시작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잇따라 10년 방위 협정을 체결하면서 테헤란과 모스크바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 협정들은 방위 부문에서 최소 10년간 지속될 대규모 협정을 실행하며 공동 생산 시설의 설립과 기술 지식의 공유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협정에 기초한 실제 군사역학은 훨씬 더 깊고 파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외교적 약속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입증된 구체적인 기술적 비대칭성을 제공하여 적군을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와 오픈소스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중동에 단순히 서류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에 병력을 배치하여 통제권을 잡고 있습니다. 3월에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MSDC 총참모부, 그리고 SBU 정보국에서 신중하게 선발된 228명 이상의 전개 드론 방어 전문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팀들의 임무는 단순히 자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작전 네트워크에 통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BBC에 의해 방송되었고 독립분석가들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운영자들이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하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자신들이 특별히 개발한 요격 드론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음을 증명합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파고들면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에 수출한 시스템이 이란의 비대칭 전쟁 교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명확해집니다. 테헤란 정권은 오랫동안 저비용 무기로 지역을 인질로 삼는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의 생산 비용은 약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저렴한 드론 무리를 막기 위해 각각 발사 비용이 약 400만 달러인 미국의 패트리어트 또는 사드 미사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지속 불가능한 비용 방정식은 이란에 상당한 심리적 및 경제적 이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기술은 이 방정식을 무자비하게 깨뜨렸습니다. 키예프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고기동 FPV 요격 드론은 단위 비용이 2,000달러에서 6,000달러에 불과하며 첨단 음향 센서와 전자전으로 지원되는 이동식 레이더와 결합될 때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몇 초 만에 이란의 드론 무리를 하늘에서 녹이고 있습니다. 이 방어 네트워크는 러시아의 장시간 폭격 아래 우크라이나에 의해 완성되어 걸프 하늘 위에 완벽한 방패를 형성합니다. 하늘의 위협은 이제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이 아닌 적보다 더 저렴한 스마트 탄약으로 사냥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저렴한 테러 전술은 우크라이나의 완벽한 혁신의 벽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이 기술 이전의 속도와 규모는 테헤란과 나아가 모스크바를 깊은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하루에 2,000대의 방어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본, 카타르의 투자 자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기술 인프라가 이 생산 라인에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은 이제 이륙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구축한 신호정보 네트워크에 의해 요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GPS 스푸핑 전술을 통해 무력화되고 있으며 운동 타격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또한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대리 세력을 통해 수행해온 위협 정책의 실질적인 중단입니다. 헐크에 구축된 이 거대한 우크라이나 방어막은 군사기지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경제, 위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붕괴는 이란의 지역 억제 능력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저렴한 드론 부리로 호르무즈 해협, 사우디 석유 정제소, 아랍에미리트의 상업 항구를 위협해온 테헤란 정권은 가장 강력한 협박 도구를 잃었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위협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교리는 우크라이나의 대칭 기술에 의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하늘을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공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우크라이나 팀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폭격조차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이 생산한 샤헤드 시리즈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씩 격추되면서 테헤란 정권은 증가하는 생산 비용과 실패한 작전으로 인한 내부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는 국경 너머에서 쓸모없는 금속 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파괴적인 파장은 예상치 못하게 러시아 내부 크렘린의 복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 중 하나는 세계적인 무기 수출이었습니다. 중동은 항상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레이더, 전투기의 필수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걸프 지역에서의 성과는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명성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걸프 지도자들은 전장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식이며 다루기 힘든 러시아 S-400 또는 판치르 시스템을 구매하는 대신 실용적이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부스가 세계 무기 박람회에서 비어있는 동안 키이우가 개발한 차세대 드론 요격 시스템은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통해 예약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기 방위 계약이 하나씩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크렘린의 금고로 들어가는 뜨거운 자금의 흐름이 막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의 외교 및 군사 마케팅 전략은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수립된 음성 무기 거래가 이제 그들을 되돌아치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제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에서 획득한 1세대 샤헤드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하고 그 결함을 분석한 후 항법 및 전파 방해 방지 능력을 개선하여 이 현대화된 버전을 테헤란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크렘린은 학생이 선생이 되었다는 논리에 따라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축에 대해 더 치명적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크라이나군을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고 완벽한 드론 사냥꾼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만든 적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완벽해진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거인은 중동으로 내려가 러시아가 개발한 드론을 걸프 상공에서 하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동맹국인 이란에 공급한 무기가 그의 최대적인 우크라이나에 의해 중동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재앙입니다. 러시아의 무기 기술의 약점이 전 세계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초강대국이 되려는 모스크바의 비전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과 방위산업 엘리트들은 수십억 달러의 시전이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문자 그대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서명과 현장에서의 기술적 승리는 단순한 군사 조달 과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이란을 글로벌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영구히 체크메이트하는 대단한 전략입니다. 젤렌스키의 외교적 움직임은 중동의 균열을 돌이킬 수 없게 깨뜨리고 새로운 안보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수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약화에 대해 우려하며 때때로 러시아나 중국과 교류했던 걸프 블록,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자국 안보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드론 전쟁의 축을 따라 전통적인 순위파 시아파 지정학적 긴장의 재정의를 의미합니다. 중동을 서방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모스크바의 야망은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이 새로운 반드론 동맹의 벽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서명된 10년 계약, 기술 이전 협정, 공동 생산 시설 계약은 이제 걸프 자본이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반지로 직접 유입될 것을 보장합니다. 사우디 석유 달러와 카타르 투자 자금은 키이우의 차세대 무인 시스템, 순항 미사일, 전자전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국제 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정제적으로 압박하고 고립시키려는 러시아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제재를 통해 무릎 꿇리려 했던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에너지 수출국들에 의해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력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의 지역 동맹국들조차도 이 새로운 권력 중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테헤란의 지역 내 영향력은 항상 구인 가능한 공격과 저비용 혼란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의 국경이 이제 우크라이나산 자율 방패로 보호되면서 이란의 대리군은 전략적 무게를 잃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 무리가 걸프 지역의 목표를 공격하기 전에 파괴되면서 테헤란의 지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란 정권 내에서 외교 및 군사 부문 간의 심각한 반란과 책임 전가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비용으로 구축된 드론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 기발함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진간한 실존적 전쟁을 대규모 혁신의 엔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자국의 생존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비대칭성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 교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 테러 네트워크를 마비시켰습니다. 푸틴과 하메네이가 맺은 어두운 동맹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폭력의 실험실에서 나온 우크라이나의 기지에 의해 그들 자신의 뒷마당에 갇혔습니다. 중동의 힘의 균형은 더 이상 유전의 수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로 측정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마이크로칩, 알고리즘, 그리고 전투에서 단련된 엔지니어들의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모래시계가 마지막으로 다가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지평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천재성에 의해 재편되었습니다. 수년간 두려움과 비대칭적 폭력으로 형성하려 했던 걸프는 이제 크렘린의 낡은 무기나 이란의 협박이 아닌 키이우의 전투로 입증된 혁신의 방어 교리를 맡겼습니다. 이란의 드론 테러와 러시아의 글로벌 무기 제국은 이 역사적인 동맹 앞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처음부터 다시 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국가에서 중동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푸틴과 하메네이가 만든 혼란이 이제 그들 자신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들에게 가장 큰 패배를 안기고 있습니다. 전쟁은 변했고 중동은 영원히 변했으며 적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